신편입생 여러분 합격을 축하합니다. 신편입생 합격자분들을 위한 안내 영상입니다. 첫 번째 합격자 조회, 두 번째 아이디 등록 방법, 세 번째 수강 신청 방법, 융합경영학부와 첨단공학부의 수강 신청 참고 영상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등록금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조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합격자 조회는 프라임칼리지 학사학위 과정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뒤 입학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합격자 발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여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합격자 화면이 나옵니다. 합격자 화면에서 학번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등록 시 꼭 필요합니다. 아이디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학사학위 과정 로고를 클릭하여 첫 화면으로 이동하신 뒤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아이디 등록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프라임칼리지 학사학위 과정 학부생 메뉴를 반드시 선택하고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학번을 입력합니다. 학번은 반드시 다시를 제외하고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고 별표는 필수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를 클릭하여 아이디를 등록합니다. 방송대 아이디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사용자 유형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용자 유형 추가는 기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정보 관리를 클릭하시고 사용자 유형 추가를 클릭하신 뒤 프라임칼리지 학위과정 학부생을 클릭하여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 화면에서 대표 유형으로 설정하시겠습니까? 라는 메뉴가 나오면 대표 유형으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유형 설정을 못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에 가셔서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하시고 제일 하단에 대표 유형 선택을 클릭하신 뒤 학번을 확인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대표 유형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학사정보 시스템으로 이동은 어떻게 하나요? 학사정보 시스템에서는 수강신청, 장학신청, 등록금 납부, 학기별 성적 확인, 이수학점 확인, 학적 관련 신청, 졸업 관련 확인,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프라임칼리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이 나타나면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단에 학사정보 시스템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학사정보 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학사정보 시스템 화면 이동 후 성함과 전공, 합격, 학번을 확인합니다. 학부생 기본정보, 학적 기본에서는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수강신청 시 졸업학점에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각 학부별 졸업여건, 교양 36학점, 전공 75학점을 반드시 충족하고 20학점은 추가 이수하여 총 취득학점이 131학점, 평점 평균 1.7 이상이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졸업 소요 학점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생 인정학점 및 졸업 필요 학점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정보 시스템에서 다시 수강신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강신청은 학부생, 수강 및 등록, 수강신청 메뉴를 클릭하신 뒤 아래의 교과목을 확인하여 주시고 이수구분 강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세요. 그리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수강 신청하시겠습니까? 메뉴가 나오면 확인을 클릭하여 주시면 수강 신청이 됩니다. 수강 신청은 최소 12학점에서 최대 18학점까지 신청 후 수강 확정을 클릭해야 합니다. 수강 확정을 클릭하지 않으면 등록금 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부별 수강 신청을 위한 참고사항을 확인해 볼까요? 융합경영학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융합경영학부장 박현영입니다. 여러분들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으시죠? 하지만 먼저 1학년으로 입학을 하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각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들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2, 3학년으로 입학을 하신 경우에는 내가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금융 전공입니다. 회계금융 전공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공 과목을 일반경영학, 전공 기초 및 경제학, 회계재무트랙, 세무트랙, 금융트랙으로 구분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경영학 과목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순서에 상관없이 들으시면 되고요. 경제, 통계, 상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내가 회계에 대한 기초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입학하신 그 학기에 회계원리 과목을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련 전공 과목들을 경영학 분야에서 회계 분야, 그 다음에 재무관리 분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회계 분야는 또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회계 과목들을 학습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회계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계 원리를 학습을 하신 이후에 재무회계, 중급회계 1, 2, 금융상품회계, 고급회계 등과 같은 재무회계 과목들을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원리를 알아야만 관리회계 분야의 관리회계원리 원가회계 과목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회계원리를 알아야만 세법개론, 세무회계, 부가가치세법 등과 같은 세무회계 과목들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관리에 해당하는 재무의 이해, 투자의 이해와 같은 과목들은 회계원리를 내가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학습이 가능한 그러한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화살표 참고하셔가지고 수강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2학년, 3학년 편입한 경우에 각 학기에 어떠한 과목들을 들으면 좋을지를 정리를 해둔 것이고요. 이 사항들은 여러분들 우리 학부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2학년 편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3학년으로 편입을 한 경우에 근데 내가 또 회계에 대한 기초가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3학년 1학기에는 회계 원리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무관리 분야의 재무의 이해, 투자의 이해 과목은 들으실 수가 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일반 경영학 과목들을 위주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4학년 때 회계에 해당하는 그러한 전공 과목들을 좀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3학년으로 편입을 했지만 회계에 대한 기초가 있다. 회계원리 정도는 내가 안다. 라고 한다면 회계 분야의 다양한 그러한 과목들을 3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지만 내가 회계 기초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3학년 때부터 회계 과목들을 좀 많이 듣고 싶다라는 경우들이 계실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회계 원리 를 들으시면서요. 여러분들 뭐 관리회계에 해당하는 과목, 그 다음에 재무관리에 해당하는 과목,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 분석과 같은 재무회계 과목을 동시에 학습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정말 시간을 많이 써서 학기 시작하자마자 회계원리 과목들 공부를 쭉쭉쭉쭉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관리회계 과목들과 재무제표 분석과 같은 과목들을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입니다.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의 경우에는 전공 과목을 전공 기초와 일반 경영학, 마케팅, 애널리틱스, 기업과 과정으로 구분을 해서 개설을 하고 있고요. 마케팅 애널리틱스 전공 과목들의 경우에는 회계금융 전공에 비해서는 뭔가 어떠한 과목을 학습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먼저 들어야 하는 그러한 과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입학한 그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들을 들으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내가 3학년으로 편입을 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2학년에 개설되는 마케팅론, 그리고 파이썬, 그리고 마케팅 조사론, 그 다음에 유통관리 이러한 4가지의 과목 정도는 2학년 과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 잘 하시고요. 저는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공학부 화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첨단공학부 신편입생을 위한 수강 신청 및 학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만 추려가지고 내용을 작성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듣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첨단공학부 산업공학 전공의 정세윤 교수입니다. 문과 출신인데 대학 수학이나 대학 기초 수학을 수강할 수 있을까요? 문과 출신을 위한 수강 로드맵을 제시해 주세요. 네, 문과 출신이더라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학 기초 수학은 이공계열을 전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 이론 그리고 문제풀이 방법 등을 소개하는 교과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그리고 명제 그리고 실수와 복수수, 수열, 함수와 그래프 같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공계열, 특히 메카트로닉스를 전공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삼각함수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산업과학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벡터 그리고 벡터 방정식 뭐 구를 표현한다라든가 직선을 표현한다라든가 평면을 표현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대학 기초 수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대학 기초 수학에서 다루지 않은 대학 수학에서는 이제 미적분 그리고 선형대수의 기초를 여기서 조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 오목과 볼록, 초월함수, 그리고 미분과 적분 관련 내용들을 여기에서 전부 다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다변수 함수의 미분과 적분, 그리고 선형대수의 기초에 해당하는 행렬, 행렬식, 선형 변환 등의 내용들을 대학 수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 기초 수학과 대학 수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강 위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수강하기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문과 출신이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수학을 다시 공부하는 이공계 출신들에게 이 대학 기초 수학, 대학 수학을 수강하기를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전공 분야에 따라서 이후에 관련된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산업공학에 관련된 전공을 희망하신다고 하면은 대학 기초 수학, 대학 수학을 수강한 이후에 선형계획, 공업수학, 경영과학과 같은 이 수학 최적화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하시길 권장드리겠고, 만약에 여러분이 메카트로닉스 전공을 희망하신다고 하면은 대학 기초 수학, 대학 수학을 수강하신 이후에 공업수학, 공업역학 이 순서대로 수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AI 전공을 희망하신다고 하면 대학 기초 수학, 대학 수학을 수강한 이후에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이산수학, 그리고 선형대수 이런 과목들을 차례로 수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선수 지식이 필요한 과목이 있습니다. 선수 과목을 반드시 수강한 후에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회귀 분석의 선수 과목은 통계학개론, 확률에 의해 선형대수입니다. 선수 지식이 부족해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을 수강하기 전에 확률 통계나 선형대수 관련된 지식을 잘 알고 있다면 분명히 이수할 때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모든 확률 통계, 선형대수 이론을 알고서 회귀 분석을 수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회귀 분석을 수강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개념 또는 이론이 등장하게 되면은 그때 관련된 교재를 살펴보거나 아니면은 동영상 강의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모르는 내용들을 채워가면서 공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을 공부하다가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확률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공부하시기를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을 행렬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선형대수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선수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관련된 내용을 그때그때 찾아서 공부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 이러한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것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선택은 언제 해야 하나요? 최대한 전공 선택을 미루거나 전공 선택 이후에 다른 전공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전공 선택은 기본적으로 신입생이 해당됩니다. 신입학한 이후에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이 중간 평가가 끝난 시점에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2학년, 3학년 편입생들은 입학 지원할 때 이미 전공을 선택하고서 들어왔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한다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공 선택을 과연 언제까지 미룰 수 있고 또는 변경할 수 있느냐라는 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취득한 학점이 97학점 이하, 97학점 이하라는 게 바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131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한데 4학년이 되기 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4학년 되기 전에 한 번 전공 변경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전공 선택을 미루게 되면은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졸업 요건에서는 전공 교과목 75학점 이상을 수강하도록 우리가 졸업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 75학점 이상 이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전공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은 졸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도저히 내가 여기 따라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 번에 한해서 4학년이 되기 전에 변경이 가능하니까 변경 가능한 기회도 그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때 출석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LMS를 통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을 끝내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자면은 중간평가 전까지는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수강을 완료하실 필요가 있겠고, 기말평가 전까지는 그 이후 8주차부터 15주차 수강을 완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5주차 중에서 75% 이상을 수강해야지만 교과목 이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5차시 중에 75%를 이수하지 못하게 되면, 즉 12차시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은 F평점, fail이 되는 겁니다.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유념하셔야 될 거는 이 교과목별로 각 차시, 15차시를 어떻게 오픈하는지 그 방식이나 일정이 상이하니 반드시 해당 교과목의 LMS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은 1주차부터 15주차까지를 매 주차별로 오픈하는 방식도 있고, 중간 기말로 나누어서 중간고사 전에 전부 다, 기말고사 전에 기말 범위 전부 다 이렇게 오픈하는 방식도 있고, 1주차부터 15주차를 한 번에 일괄로 오픈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께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고민하고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교과목의 LMS 게시판을 통해 반드시 오픈 일정 그리고 언제까지 수강을 완료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학점 이수, 기타 대학 생활 등의 궁금한 점이나 상담하고 싶은 사안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걸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자면, 학사와 관련된 문의는 학교과정 운영팀에, 그리고 전공 관련된 문의는 학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 장학, 조기 졸업 같은 학사 관련 업무는 프라임 칼리지 학교과정 운영팀 02-3668-4435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전공 교과목 관련된 문의는 학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홈페이지와 대학생활 길라잡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라임 칼리지 학교과정 홈페이지 smart.kno.ac.kr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많은 내용들 확인할 수 있고, 특히 공지사항 게시판에는 대학생활 길라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북이 만들어져 있으니 그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첨단공학부 수강신청 및 학사 안내 FAQ를 진행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첨단공학부 신편입생 여러분을 환영하고 반갑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금 납부는 어디에서 하나요? 등록금 납부도 학사정보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학부생을 클릭하시고 수강 및 등록에 등록금 납부를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 화면처럼 금액이 나타납니다. 금액을 확인하신 뒤 결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니시스 결제 창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실시간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운영지원실, 융합경영학부, 첨단공학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